은퇴하면 개인 택시라도 해야겠어.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년이 다가오거나 명예퇴직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개인 택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내 차로 내가 일하며 손님만 태우면 그날그날 수입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했던 분들도, 공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다 퇴직한 분들도 막상 개인 택시를 시작하고 나면 1년도 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은퇴 후 개인 택시에 도전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0년 대기업 생활 끝, 편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김재수 씨 58세, 가명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내 집도 있었으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습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야근도 잦았고요. 이제 좀 편하게 개인 택시나 몰면서 여유롭게 지내보자, 그런 생각이었죠. 김 씨가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과 꾸준한 수입. 하루 68시간만 운전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면허 구입부터 시작된 현실의 벽.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우선 개인 택시 면허를 사야 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김 씨는 퇴직금 중 7천만 원을 들여 면허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끝이 아닙니다. 차량도 사야 하고 LPG 차량은 신차든 중고든 수천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 택시미터기, 결제기, 내비게이션 같은 장비를 갖추고 외관 도색까지 하려면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결국 퇴직금 절반 정도를 투자했어요. 처음엔 충분히 회수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달라진 택시 시장, 생각보다 적은 수익. 더 큰 문제는 택시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입니다. 요즘 승객들은 길에서 택시를 잡기보다 카카오티, 우버 같은 앱으로 차량을 호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사들 간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대기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새벽 2시까지 도로를 누비고 점심때는 정체 구간을 노리면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기름값 빼고 식비 빼고 이런저런 비용 빼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결국 김 씨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면허를 다시 팔려고 내놨지만 매매가가 떨어져 초기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기업 퇴직 후 체력이 문제였다. 박영순 씨 60세, 가명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바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요즘 택시 잘만 하면 월 300도 가능하다는 말에 혹했던 겁니다. 공기업에서 일했으니까 대인관계도 자신 있었고 사람 상대하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영업이라는 현실. 하지만 은퇴 후 개인 택시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개인 택시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손님이 없으면 수입도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오히려 더 바쁩니다. 박 씨는 이런 리듬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공기업 다닐 때는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있었는데 택시는 오로지 내가 스케줄을 짜야 해요. 손님 많은 시간대를 놓치면 수입이 안 나오니까 자꾸 밤늦게까지 일하게 되더라고요. 60대의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든 장시간 운전. 더 큰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찾아옵니다. 장시간 운전은 허리, 무릎, 목에 무리를 줍니다. 좁은 운전석에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근육통은 기본이고 혈액순환 문제도 생깁니다. 박 씨는 몇 달 만에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택시 기사 못해요. 하루만 쉬면 그날 수입이 없으니까 쉴수록 손해라는 생각에 아파도 억지로 나갔어요. 그런데 결국 더 망가졌죠.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 면허를 샀지만 버는 돈은 병원비로 들어가고 하루 버티기도 힘든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조기 퇴직 후 택시기사, 적성이 안 맞았다. 이승재 씨 55세, 가명는 중소기업에서 25년 넘게 일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정년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퇴직하게 되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기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떠오른 게 개인 택시였죠. 사람 상대하는 일의 스트레스. 이 씨는 오랫동안 사무직에 가까운 업무를 해왔고 대인관계가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택시 손님이랑 굳이 말 섞을 필요 없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기사한테 툭하면 화를 내거나 반말을 던지거나 심지어 요금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감정 노동은 생각보다 컸다. 택시 기사는 결국 서비스업입니다. 술 취한 손님, 무례한 승객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상대해야 합니다. 감정 노동은 생각보다 큰 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밤새워 힘들게 일했는데 새벽에 취객한테 욕만 바가지로 들었어요. 그러고 수익은 기껏 몇만 원. 그날은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싶어서 한참을 우울해했어요. 결국 이 씨는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이 소진되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하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께 드리는 조언. 사전 조사와 냉정한 수익 계산. 은퇴 후 개인 택시든 어떤 자영업이든 시작하기 전에 실제 수익 구조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면허 구입비, 차량 구입 및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각종 세금, 그리고 예상되는 월순 수익까지 정확히 산출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한 달에 300은 번다더라는 말만 듣고 뛰어들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체력과 건강 상태 점검. 나이가 들수록 하루 8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야간 근무를 병행하거나 주말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경우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허리나 무릎 같은 장시간 운전에 취약한 부위를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 조금 편하게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적성과 성격도 고려하자. 택시 기사는 결국 서비스업입니다. 손님 응대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성격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나는 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혼자 일하는 건 괜찮지만 사람들 상대하면서 감정 소모되는 건 못 참는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직업을 찾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택시 시장 파악. 요즘 택시는 플랫폼 택시, 즉 카카오티 같은 호출 서비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길에서 손님을 찾는 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앱을 통해 호출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그만큼 기사들 사이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디지털 장비나 앱을 잘 다룰 수 있어야 일정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퇴 전략도 함께 모색. 은퇴 후 개인 택시를 막연히 꿈꾸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기 전에 소규모 창업, 온라인 판매, 컨설팅, 강의, 취미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퇴 후에도 수입원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으면 한 곳이 망해도 급격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이나 배당 수익을 일부 갖고 있으면서 개인 택시를 겸한다면 부담이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오랜 직장 경력을 바탕으로 내가 뭐든 해도 되겠지라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이나 은퇴 후 개인 택시 같은 분야는 기존의 업무 스킬과 전혀 다른 능력을 요구합니다. 결국 체력, 건강 문제, 초기 투자비, 매출 불안정, 감정, 노동, 시장 변화 등을 감안하지 않고 뛰어들면 1년도 못 버티고 접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길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보내야 가장 행복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게 첫걸음입니다. 지금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업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작은 시도나 부업, 공부를 병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직 후 곧장 새로운 업종에 뛰어드는 것보다 미리 조금씩 경험을 쌓아보는 게 실패 위험을 크게 줄여주니까요. 오늘 이야기한 세 분의 사례가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쉽지 않지만 미리 알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부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FAQ Q1.
은퇴 후 개인 택시 정말 월 300만 원 벌 수 있나요? A.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나 버는 건 아닙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해야 하고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도 운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건강과 체력이 받쳐줘야 하고 기름값, 보험료, 각종 세금을 빼면 실제 순수익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운행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니 막연히 기대하지 마시고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Q2. 개인 택시 면허 구입비는 얼마나 드나요? A.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더 높을 수 있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구입비, 각종 장비 설치비, 보험료까지 합치면 초기 투자금이 1억 원 가까이 들어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Q3. 은퇴 후 개인 택시 말고 다른 선택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A. 재취업, 파트타임 근무, 소규모 창업, 온라인 쇼핑몰, 컨설팅, 강의, 취미를 살린 사업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한 곳에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수입원을 분산시키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경험을 쌓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